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축구 경기 있습니까? 네, 양원성님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지금 뭐 우루과이랑 뭐 친선 경기 있다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시작하죠.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증시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보합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끝날 때는 조금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뭐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무너진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 이렇게 써놨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무너졌죠, 그죠? 차트를 저희 회원들한테는 이제 늘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죠?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차트가 이제 무너진 걸 보면 내 마음도 무너지죠, 그죠? 내 모든 계획도 무너지고 모든 생각 다 무너집니다. 뭐 신뢰 다 무너지고, 그죠? 네. 이 무너진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시황 뭐 짧게 얘기하고 이제 종목들 좀 준비한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시황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면 오늘 그 증시에서 좋은 호재가 뭐냐 이거죠. 네, 역시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되겠죠, 그죠? 지수는 차트를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뭐 잠깐 볼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코스피는 지금 여기 있고 저 밑에 그죠? 네. 차트 생김새가 어디랑 똑같냐면 여기랑 비슷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이죠. 네. 1월 달부터 10월 달 동안 여러분들 개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데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6월 말 7월 초 여기를 가장 힘들어 하셨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증시가 이렇게 이제 급락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죠? 6월 달에 급락이 나왔으면 여기서 빨리 이렇게 확 가면 올릴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를 않고 급락했다가 살짝 2, 3일 올리다가 또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죠? 요번에 하락한 걸 보면은 아주 그냥 보세요.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올해 저기 언제 1월 달에 잘 보세요. 낮에 우리 회원들 그려드렸던 건데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요거예요. 네. 1월부터 여기 2월 요 사이에 급락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연초에 미국의 이제 뭐 긴축 우려 레퍼토리는 다 똑같아요. 그때 하락을 이만큼 했단 말이에요. 자 왼쪽에 이 빨간색 선 직선 보이시죠?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가 딱 갖다 대볼게요. 잠깐만 좀 짧다. 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선 요거 잘 보이신다 1번 찍어보시고 왼쪽에 저기 선 하나 보이시죠 요거? 잘 보이세요? 네. 오늘은 저기 그 재방송 안 들으시고 저기 축구 보러 가셔도 돼요. 녹화 남겨놓을 테니까 나 축구 보고 싶은데 축구 보고 오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럴 때는 그죠? 축구 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축구 봐야 되거든요.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서 보는 것도 별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월드컵 때도 방송한 사람이거든요. 다 전문가들 다 이제 축구 보러 갔는데 저 혼자 방송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아무튼 이제 저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좋아하는 거 보면서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졌었죠. 그죠? 네. 이 막대기를 그대로 옮기면 돼요. 네, 코스피인데 코스닥도 똑같거든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디로 옮길 거냐면 여기다 옮길 거예요. 왜 여기다 옮겼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하락한 거하고 여기 하락한 거하고 마디 길이가 똑같죠. 그죠? 네,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에 주룩 떨어졌는데, 자, 요 막대기를 갖다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9월 여기 초 있죠. 9월 초에 딱 갖다 대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죠. 여기서부터 살짝 들었다가 확 꺾였거든요. 네,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계산을 놓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21선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 여기가 21선 위에 있다가 여기서 쫙 21선을 깨면서 떨어졌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21선 위에 살짝 얹어 있다가 깨지면서 떨어졌죠. 여기도 보시면 살짝 21선 위로 올라왔다가 떨어진 그 지점부터 계산을 하면 이 세 번의 하락, 올해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1월달 급락, 6월달 급락, 그리고 요번 9월달 급락이거든요. 이 세 번의 마디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디가 똑같고 현재까지 생긴 모습이 뭐냐, 여기서 보시면 급락했다가 반등이 세게 안 나오고 살짝 눌러서 지졌어요. 그때 왜 지려 밟는다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바닥에 이제 벌레가 있어요. 특히 그죠? 네, 바퀴벌레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발로 막, 그죠? 네. 지려 밟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증시를 이렇게 지려 밟을 때 그때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면 또 급락할까봐.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난리를 지기니까 또 빠진 거예요. 1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센 하락 파동이 3개 연달아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뭐 예전에 어디야 뭐 금융위기 때랑 비교할 사람들이 있고 외환위기 때랑 비교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안 떨어졌어요. 공부 좀 더 하고 오셔야 돼요, 그분들은. 뭐 자꾸 시장에서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경기 주체 얘기 나오고 환율 급등하니까 외환위기 들어가는데 IMF 때 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안 떨어졌어요. 네. 한 방에 떨어지고 끝났지. 그러니까 요번에 굉장히 이제 힘든 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마디 길이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반등이 세게 팍 나와줘야 되는데 그 반등이 세게 안 나와주고 요번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처럼 요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랑 똑같이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반등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등이 안 나온다고요? 누가 그래요? 데리고 오세요. 반등이 안 나온다고요? 반등이 안 나오면은 여태까지 이 주식시장이 10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반등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반등이 어떻게 나오며 무너진 주가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꺼낸 건데, 아무튼 증시가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들어오면 뉴스에서 항상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뭐냐면 외국인이 뭐 몇 조 원 팔았다, 뭐 몇 년 이래로 몇 년 만에 뭐 최고로 많이 팔았다, 뭐 연달아 뭐 20일째, 15일째 그러니까 바이코리아,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빠이빠이, 그죠? 네. 한국을 떠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잔뜩 나오는데 이번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뭐 반도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뭐 규제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망할 거다 막 그러죠.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웃긴 거는 중국이 망할 거다 그러면서 난리를 지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오늘도 급등했다는 사실. 네? 중국은 급등했고, 그죠? 네. 러시아 망한다 그러는데 러시아 멀쩡하고요. 네? 러시아 멀쩡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망할 거다라고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이걸 보죠.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세요? 오늘 거래원 매수 상위 1위 CLS, 2위 골드만 삭스, 세 번째 JP모건, 네 번째 모건 스탠리. 다 외국계죠? 무지하게 사요. 망할 거라면서요. SK하이닉스 오늘 4% 급등했어요.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경제 위기 올 거다 자꾸 막 그러는데 보시면 어디 갔어? 외국인이 오늘도 샀어요.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는 조금 팔았어요. 근데 코스닥 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왜냐면요,
코스닥까지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잘 안 맞아요. 그냥 종목 코스닥 쪽은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고 돈의 흐름은 거래소 쪽에 집중하시면 돼요. 코스닥까지 뭐 외국인이 샀네 팔았네 뭐 너무 많은 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죠. 0.5%. 뭐 이례적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죠. 근데 비관론자들 떠들어댄 게 뭔데요? 뭐 그러면은 금리 역전이 심하게 더 심해져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 급등하는 거라고? 근데 이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거래소에서 계속 사요. 어디에서요? 지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열심히 사모으고 있어요. 코스닥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네. 선물 쪽도 잘 모르시니까 패스. 여기 눈에 띄는 건 콜옵션을 순매수 하겠다는 거. 이건 그냥 대충 그렇구나. 콜은 뭐냐면 이제 올라가는 날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과거에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급락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실제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뉴스가 그런 게 나왔다니까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다고. 근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어도 나중에 보면 결국에 주식시장은 반등 나와서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반등 안 나올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 연락처 좀 달라니까요. 내가 가서 물어보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가 싶어갖고 반등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나오긴 뭘 안 나와요. 안 그래요? 네. 나온다니까요 항상.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시점에 안 나오고 좀 빨리 나오거나 좀 늦게 나오거나 뭐 이제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거다라고 그랬지만 오늘 0.7% 급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락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정고점 근처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오늘은 하락했다는 거죠. 네. 이거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증시가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수가 더 이상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구분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번호를 한번 찍어보세요. 귀찮아도 찍으세요. 난 증시가 빨리 바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2번. 빨리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빠르게. 지수건 종목이건 3번. 둘 다 같이 찍으셔도 돼요. 네. 더 이상 안 빠지고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2번. 빨리 세게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3번 찍어보세요. 둘 다 찍으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4번. 4번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분들이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그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이 없어요. 그죠? 잘 될 거라고 무한 긍정. 그죠? 그런 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죠? 자, 근데 빨리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빨리 바닥 잡고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환율을 자꾸 보시면 돼요. 환율.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이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수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수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계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낙폭과대가 되게 심하죠, 그죠? 이번에도 그거 건드려서 저기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빨리 돌아서 나오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먼저 끌어올리고서 막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바닥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2번 찍으신 분들은 환율 떨어지는지 보시고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빨리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누군데요? 반도체거든요. 지금 낙폭과대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거기를 잘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합니까? 그 이상한 거지. 땡 잡은 거죠. 우리의 그 잠재적인 적수가 누군데?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에서 맨날 우리나라 기술 훔쳐가고 사람들 막 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기술력도 있고
자꾸 대만이랑 비교하는데 뭐 대만 TSMC도 뭐 기술력은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저기에요. 네, 그런 쪽에서는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얘기 쭉 하다가 시간 되는 대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이제 그 일반 차트, 그러니까 종목들의 차트는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형 주건, 개별 주건, 뭐건 간에 보지 마셔라.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제는 저도 안 봤다. 진짜 안 봤어요. 장중에 안 보고 끝나고 봤어요. 저도 다 안 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까 저기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너진 차트를 보면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모든 여태까지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랬던 계획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가장 빨리 무너지겠어요?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 어떤 경험이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그런 걸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장 빨리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돌리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겠죠. 특히 누구요? 빚내서 하시는 분들. 그죠? 아니면 이제 아파트 뭐 이렇게 돈 좀 해야 되는데 잠깐 몇 달 시간이 있어서 주식에 넣었더니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획이 꼬인 거죠. 그분들이 가장 이제 조급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좌하고 차트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너져요. 왜냐면 무너진 차트와 무너진 계좌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심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냥 끝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항상 결론은 뭐냐면 손절하게 돼 있어요.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쪽 가서 이제 들어갔다가 완전히 깡통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가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차트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차트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째 보시고. 네. 제 얘기 듣고 가서 차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여준 거 차트 보지 말라고. 보시면 그러면 차라리 제가 지금 강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셨죠? 보지 마셔야 돼. 네. 좀 이런 건 좀 찍으세요. 네, 찍으셔야지, 그죠? 네. 졸지 마시고. 네. 축구 좋아하시면 지금이라도 가서 축구 보러 가시고. 네. 축구도 좋은 스포츠잖아요, 그죠? 네. 제가 별로 잘 몰라서 그렇지. 축구도 좋은 스포츠예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차트를 일단은 이제 여기서 몇 개를 갖고 와볼게요. 일단은 뭐 보고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보시면, 근데 지수는 아무튼 이거 기억해 두세요. 네. 여기 빠진 폭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씩은 안 빼는데, 코스닥 있죠?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여기 있죠, 여기 하락한 거, 여기 하락한 거, 여기 나가 떨어진 거 있죠. 다 계산 다 합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대충 봐도 똑같죠, 그죠? 네. 굳이 길이 사이즈 안 재봐도 그죠? 대충 봐도 똑같잖아요, 이거랑. 지독한 것들이에요. 네. 제가 원래 그 세력들 욕하지 말라고 이제 막 강의하는 사람인데 요즘엔 제가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썩을 것들. 세력들이 이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종목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시장 판을 움직이는 큰 세력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이 이제 잠깐만요. 이거 하나 펼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창단주 이런 거 봅시다. 자, 대창단주라는 종목인데 잘 모르시는 거, 오늘은 거의 잘 모르시는 종목들, 뭐 알긴 알아도 관심 없던 것들 갖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대창단주도 여기 뭐 세력이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뭐 대창단주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지금 손실일 거 아닙니까? 네. 손실 났다고 해서 대창단주에 있는 세력을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력한테 뭐 그 비타 500 같은 음료수라도 한 잔 돌리셨어요? 그런 것도 안 줬잖아요, 그죠? 세력한테 뭐 저기 커피라도 한 잔 사셨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욕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네. 지금은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지금 뭐 주가 방어를 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들도 지금 머리 아파요. 네. 머리 아프다니까. 자기들은 돈 벌겠어요? 자기들도 힘들지. 그러니까 종목 한 종목당 500만 원, 1000만 원 사신 분들보다 이 사람들은 뭐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에 들어가는 세력들이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끝난 거 아니냐, 박살난 거 아니냐 막 그래요. 대창단조는 솔직히 별로 빠진 게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여기 6,000원대 있다가 뭐 4,000원 잠깐 갔다 왔고 지금 다시 5,000원, 5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양봉 하나만 더 넣으면 원래 자리 돌아오겠네요. 요번 9월달 급락장으로 그죠? 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창단조도 잘 보세요.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전에는 수급도 별로였었어요. 그냥 뭐 잊혀진 주식처럼 그냥 뭐 그랬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2월 말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코로나 막 확진자 막 늘어났었지 않습니까? 슬슬 팍 빠져요. 그죠? 그리고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왜 전저점이냐면 2018년 10월 달인데요.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이때 저점이었냐면 그때 미중무역 전쟁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었어요. 그때. 여기가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또 한번 깰 뻔한 적이 있었죠. 왜냐면 그 이기지도 못하는 맨날 그 싸움해가지고 일본하고 그죠? 네. 일본하고 싸움을 걸었으면 이겨야 되는데 맨날 시비만 걸고 맨날 지더라고 작년. 지난 정부에서 네. 그죠? 네. 나도 일본 싫어해. 저도 일본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데 뭐 싸움을 걸었으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더라고. 아무튼 그때 난리지게 와가지고 그때 폭락했었어요 그때.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 여길 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죠. 네. 여기에서 팍팍팍 깨진 거예요. 자 보세요. 남들은 3월 19일인가 3월 20일에 저점이었는데 이거는 특별히 좀 더 떨어졌는데 솔직히 여기까지가 빠지면은 이 차트를 그냥 보세요. 네. 이거 회복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회복될 것 같아요? 솔직히 될 것 같다 1번 아니요. 솔직히 이거 회복 안 될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찍어보세요. 차트 이거 보면은 뭔 생각 드시겠어요? 이거 회복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그죠? 네. 이게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죠?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될 거죠. 그런데 회복이 돼요.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막 몇 가지 그냥 한 방에 올라왔어요. 그죠? 대창단주가 뭔 회사인지 잘 모르시죠? 일부러 잘 모르는 것 같고 왔다니까요. 그게 돌리더니 막 거리가 막 더 늘어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요. 근데 저기 2017년도 여기 고점도 제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가. 계속 가요. 파동이 3번 나왔어요. 신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차트가 멀쩡해. 이 정도면 아주 멀쩡한 거예요. PBR이 지금 0.6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평가예요. BPS가 8,0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5,000원이고 저평가된 주식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게 그거예요. 코로나 때만 그랬느냐? 여기 언제요? 작년 말에 막 폭락했을 때. 보세요. 어딜 봐서 이게 올라오게 생겼어요? 전저점 다 깨고 있는 거예요. 5,000원까지 갔다가 3,000원 초반까지 들어갔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돌려서 나가요.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개인들은 차트를 보고 아무리 이제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다 끝난 것처럼 회복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할까? 이거를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원인을.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무조건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들고 가는 거 누가 못해요? 돌머리들이에요. 돌머리들. 머리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게 머리입니까 그게? 제가 지금 욕을 세게 하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이 쥐뿔 돋는 거예요. 아예 경험이 없는데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뭐 들고 하는 거야, 뭐 들고 가 보지 본 적도 없으니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종목이 회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하면 내일로 넘어갈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말고 못된 사람들 많아요, 주식시장에. 근데 못된 사람들 말고 착한 분들 잘 들으세요. 이분들도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뉴스를 많이 보니까 다 끝난 것 같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지수는요 회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종목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업의 가치의 문제니까, 그죠? 네. 이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근데 왜 이 차트를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보일까요? 네. 경험이 너무 없으셔서. 그건 본인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뉴스를 많이 봐서. 그건 본인 잘못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맨날 뉴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건 경험을 쌓으면 되는데 뉴스를 많이 보면 경험과 지식과 뭐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쌓여요. 아시죠?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쭉 보여드릴 테니까 남의 종목들 이제 막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고 참고해서 아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 보면 이렇게 급락했다가 바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처럼 안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요. 코로나 때는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요즘에 그런 분들 코로나 때는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이 됐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힘드신 거는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주식하신 지 2, 3년밖에 안 된 분들이에요. 이해 가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오늘은 번호 좀 찍으세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식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욕한 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경험이 그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급락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코로나 때 급락만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험이 한 2년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겪어본 거는 자 지수로 가서 얘기해볼게요. 그분들이 겪어본 급락은 이게 단 거예요. 이게 그 사이에 없었잖아요.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말부터 떼굴떼굴 떨어지니까 여기랑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경험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계를.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올렸는데 한 방에 떨어지고 한 방에 올렸죠.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아유 진짜 무슨 그죠? 네. 물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끝이 나요. 끝이 난다니까. 재밌는 거는 막 떨어지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 떨어지면 거래가 확 줄거든요. 확 줄고. 이게 급락하면 거래가 확 줄어요. 이번에 급락하는데 거래가 막 늘어요. 이거는요 100번 중에 두세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주가가 급락하면 보통은 거래가 확 줄어듭니다. 여기도 급락할 때 줄잖아요. 난 힌트 드렸어요. 네. 근데 거래가 막 늘어나죠. 누군가는 미친듯이 팔고 있는 거고 누구는 미친듯이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죠.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네. 뭘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보세요. 내 종목 말고 다른 사람 거. 자꾸 내 거 보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니까. 그죠? 네.
내 보유 종목을 자꾸 이제 내 보유 종목이 이제 주가가 무너진 그 종목을 계속 보시면 저걸 팔어 말어 내가 저걸 왜 샀을까 저기서 사지 말고 여기서 살 걸 돈 준 거에다가 물타기 할까 물타기 했다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계속해요. 사실은 생각에 그거는 뭐 많진 않은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의 거를 보셔야 돼.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창단조 다시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잘 보시면 오히려 코로나 때 급락한 덕분에 돌아섰어요. 그냥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회사도 괜찮고. 근데 이건 이제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자,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주가가 이제 무너진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 무너진 기업들은 대부분 복원이 될 겁니다.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원이 왜 어떻게 되느냐? 그 기업의 가치에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 기업의 가치. 네. 그 기업의 가치 대비 뭐 심하게 빠졌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대로 그 주가가 복원되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반드시 복원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 있죠. 차트 주가 흐름에서는 그 추세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예, 추세를 복원하려고. 근데 이게 지금 가치를 복원하려고 한다, 추세를 복원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 가치는 그 주가가 어느 기업의 그 기업이 회사 운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매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기업의 가치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의 주가 추세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기업의 가치가 안 좋아요. 그리고 회사도 잘 안 되고 그게 힘들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그 기업의 추세는 뭐겠어요? 주가의 추세는 역배열. 그냥 맨날 똑같아요. 작년이랑도 매출액도 비슷하고 올해도 똑같고 별다른 뭐 새로운 이슈도 없고 그냥 똑같. 그러면 박스권 횡보 추세.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창단조를 이제 놓고 보면 쉽게 이걸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코로나 이후로 볼게요. 코로나 때는 폭락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잖아요. 이런 건 대충 하시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네. 자,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자, 올라간다. 자, 대충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대창단조의 주가는 이 가운데 이제 중심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아니 갔다가 내려오고 요 밑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창단조는 요번에 최근에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요만큼밖에 안 빠졌고 또 바로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요즘에 이 정도만 빠졌어도요 뺑크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보시면 아마 여기를 박살낸 게 꽤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코로나 때처럼.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원래 이 추세 있죠? 추세가 뭐예요? 이게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안으로 다시 복원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누르면은 복원되죠. 그다음 요즘에 뭐 침대 매트리스나 아니면은 뭐 비계 보면은 그 뭐예요? 메모리 폼 비계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복원이 되죠. 뭐 천천히 복원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고무처럼 이게 복원이 된다고 다시. 왜 복원이 되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그게 진리예요. 진리인데 왜 그게 그건가요?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항상. 근데 단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추세에 달려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복원이 돼요. 근데 이제 제 종목은 두고 있었더니 복원이 안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갖고 있었는데 복원이 안 돼요. 왜 그러죠? 자, 웅진 같은 거 볼게요. 웅진은 계속 떨어지죠. 왜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웅진을 여기서 사셨잖아.
웅진 여기서 그 윤석열 씨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더 사고 더 사고 그래서 막 끌려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보건 잘 안 돼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본인들이 비싸게 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재료도 끝났고 개인들 많이 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주식을 너무 비싸게 많이 사시니까 이런 것들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런 거 회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보세요, 웅진이 여기 올라가기 전에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얼마? 4,000원이에요. 그러면 웅진은요 회사가 안 좋아요. 보시라니까요. 옛날에 잘 나갔지만 안 좋잖아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역배열로 가다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거래가 파바바방 터지면서, 그죠? 네, 윤석열 대장주였잖아요. 이게 파평윤 씨, N66하고 저기 이게 두 개가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웅진. 뭐 역배열로 떨어지던 장기 역배열, 그죠? 네. 10년 넘게, 거의 20년, 10년 넘게 계속 떨어지다가 한 번 올렸어요. 근데 그것도 요 보니까 이 추세 상단이에요. 그럼 잘못 사신 거죠, 그죠? 그죠? 네. 이런 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죠. 이 보시면 과거를 보면 돼요. 이런 데 보세요. 2018년도에 한번 크게 올라왔었거든요. 대북주.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9,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5,000원까지 떨어져요.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왜 떨어졌냐고요?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박살났었거든요.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9,000원에 있던 게 5,000원까지 갔으니까 40% 떨어진 거잖아요. 대충. 그죠? 네. 요즘에 기본 30-40% 이상 떨어지셨죠? 이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 보시라니까. 이 당시에 지수가 어땠냐면, 자, 종목들이 이렇게 박살났을 때 지수가 어땠냐면 2018년 10월 달인데 지수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요. 이랬어요. 무슨 심청이도 아니고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무슨 저기 인당수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몸을 던진 심청이도 아니고 그냥 막 아이고 아수라장이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때. 아수라장이었다니. 꽉꽉꽉 이러면서 한 달 내내 빠져.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없으셔서 그래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어땠게요? 나스닥도 재밌어요. 보세요. 종목 얘기하려고 종목 한 10개 정도 준비했는데 한 2개 얘기하고 끝날 것 같네요. 내일 하루 더 할게요. 네. 그 당시에 미국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냐면 신고가 잘 나오고 있었어요. 미중무역 전쟁이 6월달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은 거꾸로 올라갔어요. 신고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격렬해지니까 다이빙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고점이 얼마죠? 자 계산 좀 해봅시다. 오랜만에. 이때 고점이 8,133, 그리고 화면상에 보이는 저점이 6,190이죠. 이 당시에 지수가 23%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나스닥은 35% 떨어진 거예요. 더 떨어졌겠다 이제. 35% 이상. 이때보다 10% 이상 더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되게 힘드셨던 거지. 근데 이때 이건 떨어진 거는 10개월 동안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가 10월 달이잖아요. 10, 11, 12,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10개월 동안 떨어지고, 3개월 동안에 23%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아수라장이었거든요. 그 지수가 날마다 떨어지는데 도어 엔지니어링 들고 있는 사람은 어땠겠어요? 그죠? 모든 게 끝났고 손절해야지. 당연히 손절을 당하죠. 반대 매매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뉴스 보고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만 쌓여요. 나중에 보니까 재료를 바꿔서 상한가 날라버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50분인데 종목 얘기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또 하한가인데 맞는 거죠 이제. 이 하한가예요. 마이너스 23%니까 준하한가. 맞고 또 세상 끝난 것처럼 막 이러다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일본한테 시비 걸었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그때 또 급락했잖아요. 그때 지소미아 폐기 막 이래가지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여기까지 떨어졌지. 5,510.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미중무역 전쟁 터졌을 때 졌죠. 여기도 깼네요, 그죠? 살짝. 네. 세상 끝난 것 같고 뭐 차트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신속히 올려서 원래의 자리 회복하고, 그죠? 네. 이게 대북주로 갔었는데 북한이랑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재미 없었어요. 대북주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간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1차 미국 북한 정상회담, 요게 2차. 처음엔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만났어요. 그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 끝났으니까 2년 푹 쉬고 갑자기 나는 뭐예요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다 그러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하 엔지니어링 혹시 지금 뭐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고점이 대충 11,0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11,000원이라고 할게요 대충. 네. 11,000원인데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5,000원 가까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손실이 40% 됩니다. 40% 정도 되겠다. 그죠? 네. 지금 이거 올라올 것 같아요. 도하 엔지니어링 이게 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데요? 미사일 또 날아다니고.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시험 잡아드릴 때 그랬어요. 푸틴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젤렌스키 이 사람도 참 나쁜 인간이라고. 크림 대교를 폭발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 미사일 맞게 해놨잖아요. 네? 불안하게 만들고. 괜히 러시아를 이제 이겨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어제 우크라이나에게 좀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땅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죠? 네. 근데 크림 대교 폭파하는 게 무슨 그게 큰 저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 폭파하는 게 무슨 큰 이득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푸틴 뚜껑문 열린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하 엔지니어링이 이제 투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제는 이제 6% 급락했죠. 전쟁이 더 격화된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급등했어요. 왜요? 갑자기 또 미국이랑 러시아랑 정상회담 기대감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나겠느냐. 역배열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나겠느냐. 그죠? 안 끝나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를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럼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는 수익나고 하나는 손실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개 다 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맨날 또 싸우다가 또 풀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네. 각각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또 폭락했다고 막 물상 짓지 마시고 전쟁 관련주 이렇게 한다고 물상 짓지 마시고 참, 네? 두 개 다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하 엔지니어링이 이제 이렇게 보면 차트가 무너진 걸로 보이고 안 갈 것 같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뭘 만들고 있었거든요. 뭘 만들고 있던 거예요 이게. 근데 투매가 나와서 순간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렇게 돌려서 그 왜 가스 관련주 중에 대성에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차트를 연구해 보시면 재밌어요. 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요 주가도 급등했었죠. 근데 러시아가 전쟁할 것 같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니까 들었다 놨다 난리를 지겨요.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올라가요. 전쟁이 터지니까 급락하고. 이게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뒤에 보면 우크라이나 또 제공 수혜주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성에너지는 전쟁 수혜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뭐예요? 아까 우크라이나 제공 수혜주, 아까 도어 인지니어링 보시면 이게 또 5월, 4월 말, 5월 초부터 막 올라간다. 이거는 후발주자거든요. 선발주자가 아니고. 선발주자는 데몬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페달이 두 개지 않습니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뭐 둘 중에 하나는 안 가고 하나만 갈 것 같지만 서로 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되셨으면 저 9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네.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서 앞으로 가잖아. 네. 페달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있어야 또 쉬운 거 아니겠어요? 이 테마주 상관관계가 그런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아무튼 이제 그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많으신데 내일 그 종목을 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또 내일 또 들어오시고 그 요거 오늘은 꼭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네. 주가가 이제 요번에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것도 없고. 네. 저렇게 뭐 1년 가까이 저렇게 막 이제 금리 올린다고 난리지기고 뭐 갈만하면 두들겨 패는데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인들 견디겠습니까? 그죠? 네. 참고 있는 거지.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러니까 힘들내시고 다 이제 순리대로 잘 풀리실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웅진처럼 안 되는 건 얘기해 드렸어요. 다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편안하게 그 오늘 밤도 푹 주무시고 그리고 아까 뭐 축구 경기 안 보시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도 와서 축구 보세요. 보시고 끝났는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오늘 김 실장님이 잠깐만요. 잘 됐다. 김 실장님 뭐 하시나 지금 봤더니 네. 이거 하신답니다. 우크라이나 제공 수혜주, 전기자전거, 리튬. 기름값이 자꾸 오르고 그러면요 전기자전거가 잘 팔립니다. 저희 방에도 그 얼마 전에 삼칠리 자전거 추천해놨는데 오늘 날르더라고요. 알톤 스포츠, 알톤 그거는 상한가 같죠, 그죠? 네, 그것도 자전거인데 자전거 좋죠, 그죠? 운동도 많이 되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우크라이나 제공 수혜주 이거 쭉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김 시장님 방송 들어가시면 차트라가 다 띄워놓고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아까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네. 오늘 제가 뭐 알려드렸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보신 종목 보지 마시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 회원이시건 아니시건 보시면 지금은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본다고 해서 뭐 더 사실 거예요? 현금 없잖아요. 물타기만 더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시죠? 설령 있어도 더 떨어질까봐 손이 안 나가실 거고 사더니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겁나실 거고 그죠? 네. 근데 돈이 없어서 아마 그것도 못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봐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 보고 싶다 그러면 김 시장이 방송 들어가서 남의 종목 얘기하는 거나 잘 보세요. 그러면 저 종목들이 과거에 저렇게 이렇게 폭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왔네? 보인다고요. 그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본인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나중에 계좌를 봐도 될 때가 있어요. 차트를 봐도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방송 때. 네. 자, 편히들 푹 쉬시고 네, 내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 네, 인사들 하시고 나가세요. 서로 네, 힘들 내자고 네. 조용히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서로 힘내자고 네, 인사를 하고 나가세요. 주식하는 사람 마음 누가 이해를 잘해주겠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